피처에서 이 피드백이 적용되는 거를 볼게요. 그리고 스케치에서도 이런 피드백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스케치 요소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요거보다는 이렇게 가져와서 풀다운 메뉴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서 들어간다 라는 것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투상과제 이런 거를 하면서 스케치 요소를 활용해 가면서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웍스화면 왔죠? 자, 앞서 만들어 놓은 것은 디자인 트리 어딘가요? 여기를 디자인 트리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요 아이콘이 눌려져 있는 걸 디자인 트리라 한다 했어요. 디자인 트리에서 아래 보니까 보수 돌출 1 이게 하나 존재해요. 요것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피처예요. 그죠? 자, 요거를 지우고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하여 선택하시고 요거를 삭제 눌러줄게요. 지우기 재확인 물어보는데 이거는 피처만 지우실 건가요? 스케치도 지울 건가요? 물어보는 셈이에요. 여기에서 흡수 피처 삭제 요거를 체크박스 클릭해주면 스케치도 포함이 돼요. 딸린 요소 전부라는 거에 스케치라는 것도 들어갔죠. 자, 이 상황에서 예스를 누르면 스케치 포함 피처 싸그리 없어져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정면 평면을 다시 선택해서 새로운 스케치 또 들어갈게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 요렇게 된 상태에서 저는 화면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조절하는 중인데요. 자, 우리가 투상 연습했던 것 중에 본 것 중에 1번 아쉽다고 그러지 마시고 1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3D 명령을 사용할 때 내가 파트의 원점을 어디에 놓을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여기에 원점이죠. 이 원점을 어디에 놓을 것이냐, 내가 스케치 평면으로 선택한 것을 이렇게 볼 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면을 스케치 면으로 선택하는 셈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요거를 가지고 생각한다고 볼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를 내가 스케치 면으로 선택을 한 셈이다 라고 보면은 파트의 원점을 저는 여기에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좀 전 시간에 코너 사각형 이거를 이용해서 원점에 첫 번째 점을 찍을 때 피드백 아이콘이 이렇게 일치라는 아이콘이 노란색으로 뜨는 표시가 떴었을 거예요. 그죠? 요렇게 원점 근처에 가져다 댔을 때 요런 아이콘이 떴으면 원점에 일치하게 첫 번째 점을 잡으려고 하는군요 라고 오스냅처럼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쯤을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코너 사각형을 그려줄 거예요. 자, 해봅니다. 코너 사각형 첫 번째 점 노란색 피드백 보고 계세요? 원점 근처에 커서를 가져다 댔더니 노란색 바탕에 일치 뜨죠? 일치.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점을 여기에다 찍어줬어요. 자, 선저치 후보고라고 했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종료해도 괜찮지만 바로 마우스 우클릭 했을 때 지능형 치수를 바로 쓸 수도 있죠. 요거 이용해서 요 선분 자체를 선택하고 여기를 2번 클릭해 주면 수정이라는 대화창이 떴을 때 거기다가 이 가로변의 길이를
몇 넣어야 돼요? 그렇죠. 35 넣는 거죠. 여기 거를 또 선택해 가지고 4번 이렇게 여기쯤을 클릭해 주고 여기에다가 넣을 거는 4칸 20 그래요.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아이고. 이렇게 해 갖고 클릭해 갖고 요거 3호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빼고 20. 자, 그런데 문제는 요렇게 이 주역 값이라는 요 속성 창이 떠서 이 속성 창에서도 치수 속성에 보면 요런 것들이 존재해요. 요렇게 여기에 조절해서 넣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요거하고 여담입니다. 일단 여러분은 선택 종료하시고 선택 종료하신 상태에서 자, 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라인을 저는 클릭해 놓고 왼쪽에 있는 수직선을 클릭해 놓고 파라미터 값이 있는데 이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조절해요. 조절 30 엔터. 안 바뀌죠. 이거는 왜 안 바뀌느냐, 여기 파라미터 항목에 있는 것을 요거를 3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눌러줘도 안 바뀌는 이유는 여기 이미 찐 치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찐이란 표현 많이 쓰대요. 이렇게 치수라는 것으로 아예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파라미터 항목 매개 변수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 표현은 자, 그런 항목을 암만 조절을 하려고 해도 얘가 찐 구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암만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치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얘를 구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김정서 씨의 아름다운 구속이 생각나네. 자, 우리가 CAD에서 그릴 때는 자세를 갖다가 신경 쓰고 그릴 필요가 거의 없었어요. 라인 하나 그릴 때도 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쫙 그렸었고, 사각형을 그릴 때도 당연히 직사각형으로 그리는 거지 했지, 얘네들이 수평인지 얘네들이 수직인지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그렸어요. 근데 얘네들은 보면은 초록 색깔로 이렇게 아이콘들이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시나요? 요거는 자세에 대해서 구속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이 35와 20으로 이렇게 넣은 거는 치수 구속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먼저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저만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원점에 대해서 클릭해 놨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X방향으로 Y방향으로 이렇게 Y방향으로 얘는 고정이 돼 있고 얘는 X방향으로 고정이 되어서 이쪽으로는 얘는 못 움직이죠. 이쪽으로도 얘는 못 움직여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색깔이 달라요. 위에 있는 가로선분, 오른쪽에 있는 세로선분, 이런 건 파란 색깔로 되어 있죠. 보여드릴게요. 조절이 돼요. 자세는 구속이 되어 있는데 크기에 대한 치수 구속이 안 돼 있었어요. 그거를 여러분하고 저는 요거 35, 20 요렇게 크기에 대한 구속을 마저 준 거예요. 자세에 대한 구속을 주고 크기에 대한 구속을 마저 준 거예요. 또는 요거를 형상 구속 요런 식으로도 저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놨으면 이제 앞서 이야기할 때 제가 여기를 스케치 평면으로 생각을 하고 원점의 위치를 여기에다 넣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원점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살짝 겹쳐서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피처 탭을 눌러가지고 피처 탭을 눌러서 돌출 보스 베이스 요거 찾으셨나요? 네, 눌러봅니다. 어머? 돌출 보스 베이스 이거를 눌렀더니 돌출 보스 베이스 요거 피처 탭에서 눌렀더니 얘가 등각은 아니고 조금 사투상 비슷하게 틀어졌어요. 자, 이건 완전히 등각은 아니죠. 완전히 등각은 아니죠. 여하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등각으로 보고 싶다면 컨트롤 키와 휠을 같이 누른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컨트롤 키와 휠 누른 상태. 아, 화면이 스크린에 평행하게 조절되나요? 요거 오토캐드에서 펜이라고 이야기했죠. 펜. 스크린에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되는 거. 컨트롤 키와 휠을 같이 누르면.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7을 눌러보세요. 요것이 등각이죠. 네. 화면이 이렇게 안 나온다? 요거 해놓고 단위계 이야기를 해줄게요. 민철 씨는 그거 계속 신경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요 상황에서 등각으로 우리가 이걸 바꿔놨는데 이 블라인드 형태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옵션은 더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 눌러보면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보면 꼭지점까지 곡면까지 곡면으로부터 옵셋 바디까지 중간 평면. 야, 배울 거 많다. 블라인드 형태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옵션이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그거도 그렇고 이번에는 여기 10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것을 20으로 바꿀 거기는 한데 아직 바꾸지는 마시고요. 자, 그렇게 바꿔도 되지만 여기 그래픽 창에서 작업 창에서 보시면은 요 화살표 표시가 있죠. 화살표 표시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동서남북 방향으로 화살표가 생기는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커서 모양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떠요. 이걸 저는 사방 화살표 이런 식으로 제 나름의 표현으로 하는데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떴을 때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눈금이 생겨요? 자처럼 눈금이 생기죠? 그리고 이거 미리 눈금마다 1mm 눈금마다 여기에 스냅처럼 이렇게 딱딱 붙을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20mm 쪽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놓아도 돼요. 요렇게 이 뭡니까? 돌출 방향을 의미하는 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깊이값 돌출의 깊이값을 입력하는 칸에다가 20 엔터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를 조절했으면 역시 마우스 우클릭해 가지고 확인해서 종료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어머, 쌤 등각보기인데 얘하고 왜 달라요? 얘하고 얘가 왜 달라요? 사실은 스케치면을 선택할 때 우측면 평면이 요거하고 똑같았어요. 정면 평면을 스케치면으로 잡고 우리가 스케치했죠. 당황하지 말고 잘 보세요. 요럴 때 요거는 참 좋은데 디자인 트리에서 얘를 화살표 이렇게 눌러 놓으면 스케치 하위 트리로 하나 생기나요? 스케치 3. 제 거는 스케치 3.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보세요. 마우스 우클릭 했더니 요런 식으로 아이콘이 있죠. 연필 아이콘 해가지고 스케치 평면 편집이라는 아이콘이에요.
찾으셨나요? 아차, 내가 정면 평면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측면 평면을 선택해서 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할 수가 있어요. 평면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요거 눌러볼게요. 현재 스케치 평면이 정면으로 돼 있죠. 그런데 두 가지로 내가 평면을 바꾸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1번 디자인 트리 요 아이콘을 눌러서 트리 구조를 열어보는 방법과 2번 이 작업창 상단에 보면은 파트 1 옆에 화살표 눌러보는 방법. 두 가지예요. 이 중에서 디자인 트리가 여러분이 가장 편하실 거예요. 디자인 트리 이렇게 눌러보세요. 트리가 열리나요? 디자인 트리 요 아이콘 누르면 바로 열려요. 요 상황에서 저는 우측면 평면 요거를 선택할게요. 우측면. 그랬더니 얘를 클릭해 줬더니 스케치 평면 슬래시 면이 우측면으로 바뀌었나요? 그러면은 확인 버튼 누르고 종료하시면 돼요. 야 됐다. 그죠? 다 같이 박수. 이야, 이렇게 강력한, 그죠? 강력한 3차원 CAD 프로그램들을 이래서 그 풀 어소시에이트라고 이야기해요. 풀 어소시에이트. 그게 뭐냐면 서로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 연관의 관계를 조절해 가지고 바꿔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CAD 써 본 사람하고 이런 3D CAD 써 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게 설계할 때 효율적이다? 당연히 이 3D CAD가 효율적이죠. 근데 이 개념은 잘 알고 써야 돼요. 나중에 여기 요 보스 돌출 밑에 요런 면을 선택하고 내가 이 원통 영상을 추가해서 피처를 만들었다 쳐요. 그럼 이 밑에는 다른 피처가 생기는데 이때 스케치 3, 제 거는 이 보스 돌출에 스케치 3으로 떴는데 스케치의 평면을 편집해 버렸을 때 얘가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종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종속 피처가 엄마 어디 갔어?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거로 이런 거 피처 편집할 때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평면을 편집하고 막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1번 투상 과제를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그 옆에 거는 2번. 야, 이거도 껌이네. 근데 요거도 같이 제가 좀 그려 볼게요. 여러분이 봤을 때 2번은 먼저 스케치 평면 선택부터 해야 되죠? 3D CAD에서는 평면부터 먼저 선택해야 되죠? 뭐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제 알겠죠? 등각으로 이렇게 배치되게 하려면 무슨 평면을 스케치면으로 선택해야 되겠어요? 정면? 윗면? 아이 가물가물하지. 예, 제가 자꾸 낚시한다고 해서 그러지 마세요. 우측면 평면 잡으면 되죠. 방금 우리가 요거 방향 바꾼 거는 우측면 평면으로 해가지고 방향 바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측면 평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선택하고 그릴게요. 자, 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합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은데 오토캐드는 컨트롤 시프트 S 누르면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되죠. 근데 얘는 단축키 저장을 따로 해줘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단축키 설정하는 거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컨트롤 S 누르면 파일 이름을 정하고 저장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를 따로 저장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청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뜨긴 했어요.
자, 일단 여러분 폴더로 가서 학습자료 폴더 안에 저는 이거를 솔리드웍스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SOLD 솔리드 ID 웍스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연습하는 솔리드웍스 연습하는 파일들을 앞으로 여러분이 또 그 관리하면서 저장을 해놔야 되니까 폴더는 요거로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저장할 파일 이름은 한영 전환 하셔가지고 투상 01. 근데 얘는 저장되는 확장자가 CAD였다면 오토캐드였다면 DWG로 저장이 되죠. 얘는 SLD, PRT 이런 형식으로 저장이 돼요. 파트의 경우는 SLD, PRT고 어셈블리는 SLD, ASM, 도면 파일의 경우는 SLD, DRW. 솔리드웍스로 만들어지는 파일들은 전부 다 SLD가 앞에 많이 붙는군요. 맞아요. 자, 우선은 요렇게 이름만 넣어가지고 투상01 요렇게만 해가지고 저장을 할게요. 투상01 저장이 됐고요. 자, 창을 닫고 새 파트를 열어볼게요. 이번에. 자, 닫기 버튼은 두 가지가 있어요. CAD도 그랬었죠? 그죠? CAD도 열려있는 도면 파일 닫는 게 요 닫기 버튼이었어요. 위에 있는 닫기 버튼 눌렀으면은 CAD가 종료되는 거였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자, 요 창을 파트 창만 닫았어요. 이번에는 2번 과제를 해보기 위해서 컨트롤 N 역시 눌러줍니다. 컨트롤 N 눌러가지고 파트로 요게 이미 눌려져 있기는 해요. 그죠? 민철씨 그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자, 확인 버튼 요렇게 눌렀는데 아까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단위가 다른 거로 떴었어요. 요렇게 밑에 제가 클릭해 놓은 것처럼 요거 그 뭡니까 LPS 인치 파운드 세크 요 단위로 되어 있나요? 그렇죠. 요거 mmgs로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아요. 요런 거 단위가 안 맞으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처음에 웍스를 깔고 설치하고 파트를 실행할 때 요 설정이 꼬였을 때 이게 안 돼요. 처음 파트를 실행할 때 mmgs로 하고 그리고 치수 기입은 ISO로 치수 기입을 할 것입니까? 요렇게 묻는 게 새 파트 실행할 때 창이 떴었어요. 그때 요거를 다른 거로 선택할 때 그런 에러가 나요. 그러면은 이거를 템플릿을 바꾸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안 돼 있으면 템플릿 바꾸는 것도 이따가 내가 가서 이야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단위를 확인해 보시는 거를 했다면 자, 우측면 평면 선택해서 스케치 가자고 했었죠? 네, 스케치 들어왔어요. 역시 코너 사각형 그립니다. 쌤, 뭐 다른데 왜 바로 코너 사각형가요? 일단 이렇게 코너 사각형 들어오세요. 되셨나요? 자, 가로 세로를 지능형 치수로 해가지고 앞서 한 것처럼 수평선 요거 하나 클릭해서 빼가지고 3호 세로선분 선택해서 빼가지고 20. 자,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책이나 또는 그 인터넷 자료에서는
여기에다가 바로 라인을 그리고 해가지고 이 상태로 스케치를 종료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 절대 노예예요. 그게 웍스의 장점을 못 살리는 방식이에요. 인벤터와 같이 또는 오토캐드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폐곡선과 계곡선이 겹치게 스케치하는 방식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달라요.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3D CAD 프로그램으로부터 원래 저는 이거 설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카티아는 아니지만 프로이 가지고 먼저 설계할 때 2D 스케치를 갖다가 이렇게 계곡선과 폐곡선이 혼합되어 있는 거를 스케치하는 것이 안 좋다라는 것으로 했었고, 그것으로 했을 때 피처 명령이 정확하게 뜨는 거를 많이 보는 거를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도 피처를 실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쓰지 마세요. 인벤터 스타일이나 오토캐드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이 상태로 해볼 거예요. 그럼 이걸로 가면 그냥 육면체 나오는데요. 일단 육면체 나오는 거 갑니다. 역시 앞전 시간에 뭐 눌렀죠? 이 상태에서 그렇죠. 피처 탭 가가지고 돌출 보스 베이스 요 아이콘 눌렀죠? 자, 그러면은 요거 화면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우스 왼 버튼이나 또는 마우스 휠 살짝 흔들어 놓고 등각 보기로 바꾸려면 컨트롤 7 자꾸 물어봐요. 네, 컨트롤 7 해놓고 블라인드 형태일 때 이 깊이 값을 20 그죠? 20 여기서 숫자 패드에 여러분이 깊이값 20 넣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 엔터 키가 있죠. 엔터 키 한 번 더 누르면 또 실행이 돼요. 오른손 많이 쓰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쌤 진작에 그릴 때 할 때 요렇게 그려가지고 돌출을 하지 왜 요렇게 그리려고 하세요? 요거는 이유가 있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육면체 형상으로 된 쇠덩어리, 쇠 조각을 가져다 놓고서 요 덩어리를 잘라내는 작업을 하죠. 솔리드웍스도 그런 식으로 피처를 하나씩 블록 만드는 것처럼 블록을 쌓아가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처음에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생각 같아서는 우측면 평면을 똑같이 또 선택하고 스케치 들어가면 좋겠으나 스케치 평면을 선택할 때 기존에 존재하는 피처의 면을 선택해도 스케치 평면 선택할 수 있다 했죠. 그죠? 여기 앞에 있는 면에 제가 커서를 가져다 댔어요. 피처의 앞에 있는 면에 커서를 가져다 대니까 피드백이 어떻게 아이콘이 뜨나요? 네모로 떠요. 주인님 평면을 선택하려고 하시는군요. 똑똑해요. 자, 이 면을 딱 클릭해 줬어요. 클릭해 놓고 나니까 여기다가 새로운 스케치를 하실 겁니까 하고서 밑에 줄의 아이콘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고 위에 거는 스케치 아이콘이긴 한데 연필 아이콘이 같이 있는 아이콘이에요. 요거는 스케치를 편집한다는 거예요. 앞선 스케치를 편집하는 아이콘이고 밑에 줄에 있는 요것이 새로운 스케치예요. 새거. 처음에 초기에 여러분이 자꾸 요거를 혼돈해 가지고 위에 있는 아이콘 스케치 편집을 자꾸 눌러요. 우리가 눌러야 될 거는 어느 거다? 새로운 스케치를 실행하는 요 아이콘이다. 요거다. 되셨나요? 네, 요거 클릭했어요. 스케치 모드로 들어갔죠. 리본 메뉴도 바뀌었어요. 그죠? 자, 피처의 앞면이라고 그랬는데
또는 피처의 윗면, 피처의 정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면? 디자인 트리의 정면 평면인가 보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피처의 정면, 피처의 윗면, 피처의 우측면, 피처의 뭐 어느 평면 이렇게 지시하는 것과 디자인 트리에 있는 이 면들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라? 쌤, 아까는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 들어가면은 컨트롤 8 한 것처럼 스케치면에 수직으로 화면 정렬됐는데 지금은 안 그러네요? 최초 그릴 땐 그렇게 돼요. 최초 그릴 때는. 그 다음 할 때부터는 화면 정렬을 해야 되죠. 뭐였다고요? 힌트 말씀드렸는데. 컨트롤 8 눌러주세요. 화면 돌아갔죠? 화면 크기 좀 적당하니 휠을 이용해서 조절해 주시고, 자, 여기서 얘는 4칸 들어가서 20mm죠. 위에서는 또 2칸 내려와서 10mm죠. 요거 똑같이 코너 사각형 갑니다. 코너 사각형 가는데 잘 보세요. 코너 사각형 하는데 1번 여기에 커서로 가져가요. 꼭지점에 가져가요. 그랬을 때 피드백이 요렇게 일치라고 노란색 바탕에 뜰 거예요. 1번. 그 다음에 여기를 2번 이렇게 찍는데 2번을 여기다 찍는데 요렇게 점점점점점 요렇게 뜰 때도 있어요. 점점점점점점 요렇게 뜰 때도 있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엣지의 중간에서 객체 추적이 일어나요. 오토캐드에서도 객체 추적이 일어나는 거 봤죠? 그런 것처럼 피드백으로 중간점으로부터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하고 이렇게 피드백으로 점선으로 표시를 해줘요. 물론 저처럼 익숙해지면 중간점에 맞춰서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보면서 바로 쓸 수도 있어요. 안 뜨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은. 자, 여간 이렇게 가봅니다. 자, 이렇게 일치 떴죠? 자, 두 번째 점 이렇게 잡죠? 근데 요런 거 할 때 제가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렇게 요건 겹쳐져서 안 보이는구나. 피드백이 라인하고 겹쳐져서 안 보여요. 어쨌든 요렇게 찍으셨나요? 요렇게 찍으면서 보면은 커서의 위치 따라서 X방향으로 17.5 뭐 Y방향으로 얼마 요런 것들이 뜨긴 떠요. 그러나 그거는 변할 수 있는 좌표예요. 자, 그렇게 클릭해 놨어요. 또 그러면은 이번에는 클릭해 놓고 선택하고 종료하시는 거예요. 코너 사각형 그리기 종료 선택으로 종료하시고, 또는 바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지능형 치수 요거 선택하시고, 자, 얘에다가 들어가야 될 가로 치수는 얼마가 돼야 돼요? 이렇게 세로 치수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네. 참, 이거 클릭이 안 됐구나. 자, 요렇게 어디에 그려졌어요? 휠을 클릭한 상태에서 살짝 돌려보세요. 저처럼 피처의 앞에 면에 이렇게 스케치 돼 있으신가요? 안 되신 분? 내가 제대로 스케치를 새로 요 평면에다가 새로 스케치를 했군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또 하나가 있는데, 디자인 트리를 보시면 보스 돌출 1 그거하고 별개로 스케치가 나와 있어요. 그런가요? 요거 트리에서 보스 돌출 1에 화살표를 클릭해 보면 보스 돌출 1에는 스케치 1이 이미 사용이 됐고,
새로운 스케치 2를 추가한 상태예요. 요렇게도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갔는지 새로운 스케치로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예.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우리는 피처 탭으로 가서 인벤터 하던 사람들이 이런 거에서 자주 실수를 해요. 인벤터는 그렇지가 않아서. 그런데 인벤터에는 돌출 컷이라는 기능이 따로 없어요. 돌출을 시키면서 불린이라고 해가지고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솔리드웍스와 같은 것은 안 그래요. 소프트웨어의 차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이번에 써볼 피처 명령은 돌출 컷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요거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블라인드 형태예요. 스케치 평면으로부터 블라인드 형태예요. 근데 화살표가 어느 방향이에요? 뒤집어졌죠? 아까하고 달라요. 돌출할 때하고 화살표 방향이 달라요. 돌출 컷으로 가면은, 돌출 컷으로 피처 명령을 가면은 기존에 존재하는 피처에 대해서 깎는 방향을 자동으로 찾아줘요. 물론 깎는 방향을 내가 방향 1이라는 옵션에서도 보면은 방향 1이라는 텍스트 바로 밑에 방향 바꾸기라는 버튼이 따로 있어요. 또 이것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그대로 쓸게요. 그대로 쓸게요. 단 대신에 블라인드 형태가 아니라 옵션을 딴 거로 바꿔볼게요. 옵션에서 블라인드 형태일 때 깊이 20이면은 기존에 존재하는 피처를 딱 잘라내 버리기는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관통이라는 옵션을 써볼게요. 관통이라는 옵션은 뭘까요? 무한히 그냥 뻥 뚫어주는 거죠. 관통이라는 표현을 투상할 때 쓴 적이 있죠. 네, 관통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뭐 그저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무한히 그냥 잘라 간다 이렇게 표시만 되고 있어요. 자, 확인 버튼 눌러서 종료합시다. 잘려졌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혹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인벤터 스타일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하는 것은 요런 식으로 스케치 해놓고 이거는 웍스와 같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 원래 얘는 실행이 안 되게 되는 것이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벤터나 다른 CAD 프로그램 중에 3D CAD 프로그램 중에 인벤터가 대표적인데 이렇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를 가지고 피처 영역을 잡아서 만드는 방식을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저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제대로 3D CAD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익히시려면 처음에는 폐곡선을 잡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하시고,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덩어리를 먼저 만들고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조각을 깎아내고 하는 이런 피처 생성의 순서를 이렇게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조각을 깎아내는 이런 스타일로 하시는 게 이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된 목적에 가장 충족되는 방식이에요. 솔리드 기반 모델러라고 해서 이런 개념을 솔리드 기반 모델러라고 해서 현장에서 실제 이런 덩어리 물체를 이렇게 깎아내는 스타일로 현장 작업자가 순서대로 작업하는 것처럼 설계할 수 있게 충족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런 거로 이런 방식으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야중에는 바로 이렇게 스케치 해가지고 많이 저도 이야기하기는 해요.
연습할 때는 먼저 덩어리부터 생각하시면서 파내고 요런 식으로 많이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네, 요거 저장하시는데 어디 갔노? 요거 저장하시는데 투상 2번으로 저장을 해 놓읍시다.